기본 스토리의 기본 모티브, 뭐 배경은 박씨 부인전을 기본으로 했고요. 용기에 관련된 어떤 인생의 여정과 그리고 탐욕에 빚어지는 세상의 어떤 그 악의 모습 같은 거를 같이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신화도 이렇게 정말 판타지하면서 재밌다, 메시지가 있다, 철학이 있다,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 대표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고요. 설화와 신화와 민족이 가진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창작품들이 더 많이 이제 소개돼주고 대중들하고 이제 소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아주 시발적이 되는 작품이 되면 너무 좋겠죠. 사실은 판타지라는 게 이게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상상인데, 이것을 하나의 컨셉을 갖고 끌고 가는 건 물론 좋지만 지금의 크리에이터들이 갖고 있는 상상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갖고 굉장히 어렵게 풀어왔어요. 어렵게 풀어왔지만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공간 연출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마 국내에서는 보지 못했던 어떤 형식과, 그리고 뭐 작은 공간이지만 좀 이 스케일 같은 게 여태까지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전 오리엔탈리즘이 아닌 한국 고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렉스 같은 경우는 공연 특징상 각 캐릭터들이 다 개성을 살려야 되고, 그 개성 안에서 각자의 액팅에 따른 무기의 종류도 다르고, 거기에 소품도 다르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다양한 방식의 무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공연 방식이랑 좀 다른 접근 방식이라 굉장히 조금 힘도 들긴 했는데 나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작품을 했는데 이 작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주와 인간, 또 하늘과 땅, 생과 사, 선과 악, 이런 부분을 대사 없이 퍼포먼스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장의 컨셉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 인원이 각자 캐릭터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그 각자 캐릭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출연자의 전부 다가 정말 힘을 주고 해야 될 분장이었거든요. 특히 물론 주인공인 천둥이하고 우사첩 분장은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또 거기에 표현을 다양하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와 선과 어떤 분위기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혼돈스러울 수 있고 무슨 역할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대사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에 집중된 성격과 캐릭터를 컬러와 선으로 해서 디자인해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관객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체적인 컨셉은 기본적으로 에픽 음악이고요. 굉장히 영화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일단 어떻게 무대에서 대사나 나머지 로 도와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음악으로 대신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등장한 악역이든 뭐 선역이든 각 캐릭터가 개연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곡을 쓸 때 그것들이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대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하기는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대사에 묶여서 음악이 어떤 단순한 화법으로 갈 때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 요번에는 프로덕션 측에서 원체 디테일하게 장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대사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때때로 작곡가나 편곡자한테는 축복일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또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인 천둥이가 멋지게 나타나서 20액을 구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장면을 어떻게 하면 천둥이가 임팩트 있게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무대에서 구현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천둥이가 와이어를 타고 멋지게 날아와서 무협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날아와서 20액을 구해내는 그 장면에 와이어 퍼포먼스가 멋있게 들어갑니다. 와이어는 처음 경험을 해봤고요. 저는 원래 이제 발레리나로 활동을 많이 해왔고, 우선은 제작 발표의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어쨌든 배우들이 잘
선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남은 시간까지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하고 지금 스피드감 있게 쭉쭉쭉 지나가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액션을 하면서 숨을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액션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재밌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스피드한 영화의 한 장면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무용적인 움직임, 아크로바틱, 그리고 이제 전통 고개 복원, 네, 한국적인 서커스죠. 그러니까 전통 고개 복원, 그리고 이제 키네틱 아트라는 기술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무대가 굉장히 입체적인 공간들이 많이 또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 입체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현된 이제 스토리, 대본과 이제 캐릭터들이 같이 뭉쳐지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새로운 형식의 판타지 공연을 만들어내는 게 또 저희 제작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갔다가 왼쪽 갔다가 백석으로 고개가 오른쪽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갑니다. 이거 구체 무용의 어떠한 작업 방식을 좀 깨고 조금 더 가능, 어떤 다양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관객하고, 왜냐면은 블랙박스의 어떤 형태의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안무에 가장 집중했던 것은 어떻게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너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치중했던 것 같고. 저희 렉스 공연이 이번에 초연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려고 많이 열어두고 연기를 생각했습니다. 연출님도 분명히 제가 생각하던 캐릭터나 아니면 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악에 대한 관련된 뭐 이런저런 행동들, 몸짓들, 연기들을 많이 시도를 많이 했었고요. 그 와중에 좀 사실 다른 분들은 다 안무 쪽으로 많이 치중한다 보면 저희가 나오는 잠깐의 부분에서는 사실 연기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고뇌와 번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사실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캐릭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 쇼케이스 중에 30분 중에 짧지만 그 중에서는 연기적으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여자 영웅의 그런 강함도 보여야 되고 약간 지혜로움도 보여야 되고 되게 영리함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작품이 박씨 부인전을 모티브로 했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여자 영웅 소설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빠짐없이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또 박씨 부인전이랑 이 천둥이 역할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대건이라는 캐릭터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투박함, 이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캐릭터를 제가 잡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무술과 그다음에 연기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이제 이 세상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예, 아무래도 연기하는 쪽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뭔가 이 몸집은 되게 크지만 엄청나게 빠릇빠릇하며 뭐 이런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좀 맞는 데 있어서 일단 카리스마가 되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 캐릭터가. 그래서 일단 그 멋있는 척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의상과 그다음에 이런 분장들이 있으니까 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짜 주술사 같이 보이고 싶어서 뭐 여러 웹사이트에서 뭐 다른 분들 하시는 거 영화, 뭐 드라마 또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요. 처음에 이제 뭐 제가 주문을 외우거든요. 근데 그 주문도 이제 내용은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외우느라 네, 잘 안 들어왔는데 네. 그게 아무튼 내용은 그렇게 막 딱히 없고 이제 마신들을 불러내는 좀 그런. 지어낸 말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상도 그렇고 이제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이 있다던가 중압감이 있다던가 그리고 또 천둥이나 개와 뭐 다른 캐스트들 분과 대립이 있는 이제 역할이다 보니까 좀 더 위압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베이직은 이제 현대무용 컨템퍼러리 하는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파쿠르 아니면 힙합, 현대무용 그리고 비보이 여러 가지 장르의 춤을 추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집단이 돼버렸는데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같은 톤을 맞춘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끔씩 저희가 스트릿 동작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스트릿 하는 사람들이 현대무용 동작을 한다든가 해서 아무래도 이런 동작적인 톤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모두들 다 잘해줘가지고 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야라는 캐릭터를 좀 차갑고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열이라는 쌍둥이가 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보다는 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천둥이가 천방지축이다 보니까 저는 좀 더 호위무사롭거나 아니면 천둥이를 케어하는 느낌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강인하고 차갑고 무뚝뚝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도록 연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섞이기 힘들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1도 없이 그냥 각 개성들이 모이니까 더 재밌고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우사첩이라는 역할이 원래는 실제로 중국 책에 등장을 하는 역할인데 사실 정보가 많이 없고 서양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랑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티브는 그쪽에서 좀 더 많이 따왔고 그리고 여성적인 면을 좀 강조하는 마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뱀을 다루다 보니까 그 뱀이 되게 이중적인 게 강한 게 있어요. 뭐 은밀하면서도 좀 치명적이고 또 조용하면서도 되게 강력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움직임에 담아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타지 소재잖아요. 근데 판타지 소재가 영화에서는 사실 표현되기가 쉽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대 예술에서 판타지를 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고 잘못하다가는 유치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대에 리허설을 하러 와서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거는 그 부분이 되게 잘 구현이 돼 있고 굉장히 예술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이었다는 점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한편으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공연 쇼케이스 잘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자부터 인사하고, 인사하고, 크로스하고, 가볍게 이것들은 갈라주면 돼. 얘가 승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어떤 시발점인 그런 백두산에서 이게 시작되면 어떨까. 천지를 이렇게 잘라서 양쪽에서 관객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마치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 극을, 이 드라마를 체험을 하는 거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특이하게도 메인 홀이 이 거대한 상자형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상자형 극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객석을 어디에 놓건 무대를 어디에 놓건 한번 자유롭게 실험을 해보라 라는 그런 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객석 배치를 피하고 이렇게 긴 스크린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보는 그런 스타일을 택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극장이고요. 이런 규모의 그 거대한 상자형 극장, 블랙박스를 메인 홀로 가지고 있는 아트센터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극장입니다. 이 공연 자체의 스케일이 크고 테마 자체가 이제 메커니즘이 좀 심오한 공연이라서 그 배우들과 이제 장치들의 호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호흡이 하나라도 흐트러지면은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안전에 상당수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나씩 내려가지고 안에 진입하게 되고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그 살이 붙여진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테스트 극장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해서 진행됐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구현 자체를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굉장히 드뭅니다. 공연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 형태를 만들어서 아레나 극장을 만들고 다방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어느 위치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은 정말 LCC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악대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처음에 문이 오픈되는 형상으로 이루어지고요. 오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프트 자체가 슬라이딩 자체가 밀려 나온 상태에서 슬라이딩 안에 리프트를 삽입한 상태에서요. 저희가 리프트를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극장 높이는 16m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건 뭐냐면 저희 세트의 높이는 11.5m 그리고 극장 높이는 16m이지만 이 사이에 갭 사이에서 장지문을 운영을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극장에 있는 배튼을 사용하지 않고요. 극장 자체에 있는 원포인트 호이스트라는 윈치가 있습니다. 포인트 하나를 내려가지고 업다운을 제어하는 장치인데요. 그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세팅 단계 때도 도면대로 해놓고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재설치하고 구현하고 재설치하고 이 일정이 약 10일 정도가 소요돼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설계 단계 때부터 수많은 스태프들이 다 피땀을 흘려가지고 만든 공연입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다 붙어 있었고 무대, 조명, 음향, 영상, 그리고 특수장치들 이 모든 부분들이 설계가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의 힘만으로 안 됐었던 부분에서 김성준 감독님이 같이 이것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스승님 같으신 분이신데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렉스라는 공연에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와이드 곡선의 영상을 프로젝션 매핑을 하기 위해서 6대의 레이저 프로젝터와 그리고 6K 해상도로 영상을 프로젝션 매핑을 했습니다. 전 장면 모두 3D 풀 영상으로 작업을 했고요. 관객들이 한 장면 한 장면마다 미디어 아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장 중점에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전면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관객들이 너무 가까워서 이 라이트를 비쳤을 때 관객 쪽에 눈이 많이 부셔서 그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우들의 모습들이 이제 옆면에서 보이는 사이드 라이트 식의 라이트 조명이 보여서 얼굴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영상 매핑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분위기도 잘 살고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타지라는 작품의 그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어쨌든 컬러풀하고 다양한 고보를 사용을 해서 좀 강하게 보이기 위해 지금 많은 그런 빛을 사용했고요. 아마 12월에 본 공연이 진행을 하게 되면 더 다른 패턴의 고보들도 들어올 거고 각 캐릭터마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빛들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반 공연하고는 다르게 무대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보는 세트 자체도 어떤 캐릭터가 있고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연출적 의도가 있어요. 배우가 공연에서 무대하고 세트가 분리된 게 아니라 세트와 또 무대 장치와 공연이 드라마랑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모이. 렉스 모두 화이팅!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될 점, 또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가 또 많이 생긴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시켜서 12월에는 완벽한 공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